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달에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소개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름은 최인우입니다. 이렇게 하죠. 일단 그 공부 외적인 얘기를 잠깐 1분간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에 가장 많이 있었던 기간은 한 3, 4일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3, 4일이라는 건 뭐냐면 밖에를 전혀 외출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오래 그러니까 집에서 세 끼 밥 먹어가면서 한 3, 4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수업한 게 2월 20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2주가 지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약간 돌아가는 게 좀 약간 심상치 않고 그래서 2주간 집이라는 감옥에 완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 지금 순수해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혹시 침이 날라오는데 그냥 툭 쳐버리라고. 괜찮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진짜 2주간 단 한 새끼도 안 만났어. 만나자고 하는 거. 단 한 놈도. 그냥 오로지 집에서. 근데 바로 앞에 성당이 있어. 근데 뭐 내가 기도하러 갔다는 게 아니라 성당에 자판기가 있어. 그래서 산책하는 경우 고기는 왔다 갔다 있어. 고기는. 그리고 우리 동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운동하고. 고기 다 해요. 어쨌든. 심각하니까 잠깐 한 얘기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예습을 제가 하라고 할 때 2주간을 쉴지를 몰라가지고 그때 전혀 얘기를 못했는데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도 딴 데는 좀 약간 좀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서울만 좀 약간 좀 조금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예습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는 문제는 예습을 합니다. 요 문제에서 나왔던 어휘라고 하는 건 단어 수거 포함. 그 다음에 혹시 구문과 관련된 게 나왔다고 할 수도 있고, 혹시 약간의 문법을 거론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요 정리했던 거를 계속 보는 게 요게 복습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복습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시 얘기할게. 문제를 복습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 왜? 이미 강력하게 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예습을 갖다 안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 문제는 단어만 공부하겠다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10개월 동안 수업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 뭐의 의미는? 논리의 의미는 없어. 뭐 의미만 있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정리할 수 없는 어휘 같은 거, 구문 같은 거 정리해 주겠지. 그것만 받아 먹겠지 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의 자생력이거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죠? 그러려면 자기가 풀어서 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데 맞든 틀리든 간에 혹시 약간 어려운 게 있으면 그리고 약간 긴 게 있으면 요 글은 뭐에 대한 거다. 주제를 안 물어봤어도 요건 뭐에 대한 거다. 근데 선생님이 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을 맞았어. 또는 내 생각이랑 틀렸어. 이러면서 있잖아. 자기 생각을 계속 조정해야 되는 거야. 문제마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예습의 중요성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예습은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예습의 핵심이냐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가 풀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지노선이 뭐냐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일과 범위가 25번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5개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시사지문을 더 줬지. 여러분이 문과든 아니면 자연계든 상관없이 어쨌든 상위권 목표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예습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냐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어느 문제도 해석은 자기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7번 해석해봐. 그럼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예습이야? 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시키겠다는 얘기는 시킬 수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예습을 이렇게 한 게 예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수능 때 1등급 못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말해서 편입에서도 원하는 데에서 한 단계 아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예습을 어떻게 하니까? 답만 체크하고 오니까. 그지? 최소 중에 더 최소를 한 거지. 예습도 여러분 공부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답만 체크하는 건 있지? 거의 11월, 12월 하루에 100개, 200개씩 풀 때 얘기야. 그럴 때 예습할 때 얘기야. 지금 여러분 해봐. 일주일에 있잖아. 30개 있지? 정말 진하게 30개 할 수 있어? 해봐 한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라. 예습을 해보라고.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마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 지금부터도. 가장 마음이 뜨끈뜨끈한 지금에도 내가 원하는 예습을 지금부터도 못할 수 있다고. 가장 열심히 할 이 시기에도. 예습을 갖다 절대로 가볍게 하지 마세요. 왜? 예습이 다니까. 이게 다야 이거. 이거는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내가 결석했어. 옆에 사람 거 베껴 갖고 있잖아. 이렇게 딱 복사해갖고 그거 갖고 있으면 수업 안 들어도 돼. 왜? 요거 정리하고 제가 외우면 되잖아. 그런 거지?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글쎄 한 5%나 10% 될까? 예습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으면서 시켜본 적은 거의 없어요. 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하는 게 예습이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근데 그렇게는 안 해왔겠지. 그냥 예습이니까 문제 풀어오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건 수학적 예습이야. 그건 수학적 예습이고 영어적 예습은 최소한 문제를 이해했든 못했든 해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예습이야. 됐죠?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합시다. 1년 중 딱 한 번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어이구. 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잠시 한 5분간만 하고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중에서 아마 한 9개나 10개밖에 안 풀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어드밴스드 문제 상위권반 문제 21번부터 25번 중에서도 3, 4개밖에 못 풀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문제 통틀어서 내가 이거 준 건 단풍구나.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풀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만 풀고 여러분이 풀어야 될 가치가 있는 건 그대로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은 그거를 단어를 외우고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 책을 푸실 때 반드시 이렇게 순서를 합니다. 예습을 할 때 이렇게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이렇게 보라고 물론 준 게 아니고 이걸 먼저 외우라고 준 거야. 이거 체크해 보라고 먼저 이거. 이렇게 체크해서 가볍게 한번 외워. 알았지? 가볍게 외워. 기본 어휘도 있고 심화 어휘도 있고 해가 복잡해요. 여기 있는 거는 이걸 먼저 외우고 쭉 풉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야. 그냥 바로 풀다가 모르는 거 살짝 그러면 단어가 있잖아. 들어왔다 확 나가버려. 근데 들어왔다 확 나가지? 바이러스랑 똑같아. 그 다음에 들어오면 있잖아. 약간 둔해져 내가 10번을 갖다 잊어버렸지? 아마 못 외울 수도 있어. 그 단어를. 알아서 하니까 단어는 처음에 제대로 외우지 않고 대충 외우잖아? 계속해서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나도 그래. 나도 그런 게 한 100개 이상 있어. 수백 번 외웠을 거야. 근데 그 순간은 물론 외워. 근데 이게 장기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람마다 달라. 어쨌든. 따라서 한 번 외울 때, 그러니까 사람만 할 때 똑같아. 정성을 들여야 돼. 그처럼 삐져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글입니다. 잠깐 설명할게요. 1, 2월 나랑 같이 거의 다 수업 들었으니까 얘기할게. 쇠사슬이죠? 나는 글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문장이 이렇게 있어. 글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글은 크게 단락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락. 그러면 여기에 네 문장이 있어. 네 문장도 단락이 될 수 있죠. 일관성이 있다면. 요거 첫 번째 문장, 요거 두 번째 문장, 요거 세 번째 문장, 요거 네 번째 문장인데 이러면 안 되지. 오늘 나는 아침 7시에 첫 수업을 했다. 첫 문장이야. 그 글에. 두 번째 문장. 그녀가 나보고 놀자고 말했다. 글이 안 되는 거 알지? 그지? 그런 글은 세상에 적어도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아이, 그런 게 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대부분 있지. 제대로 작정하고 출제자가 낸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 무슨 소린데요? 첫 문장 읽었어. 두 번째 문장 읽었어. 그러는 순간 이게 편입 지문이 장난이 아니잖아. 그지? 요 문장만 봐. 여러분은 이거의 연결성을 보는 사람 있잖아. 최고수야. 최고수 없어, 이 세상에 거의. 그리고 최고수는 구태 학원 나올 필요도 없어. 단어만 외우면 돼. 알겠지? 이게 습관이 들면 여러분은 최고수가 될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들지 마. 무슨 소리냐면,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과 요게 감이 빨리 오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 번째 문장을 볼 때 이거 기억 다 못하잖아. 이게 세 줄에 걸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두 줄에 걸쳐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읽는 순간 다섯 줄의 내용이 머릿속에 저장돼 있겠냐고.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은 읽는 거야. 그냥 충실하게 이해하면서.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는 요게 머릿속에 남아야 돼. 안 남을 수도 있어. 왜? 두 번째 문장도 이상해. 느낌이 안 와. 최소한 세 번째 문장 안에는 요거와 요거가 유사하게 혹은 반대로 연결돼 가는 그러한 맥락의 글이다가 판단이 안 오지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을 거다.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가끔가다 수능은 이런 문제가 나오고 편입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그거 갖고 강사들이 엄청 잘난 척을 해. 뭐야? 졸라게 어려운 거야, 단락이. 쭉 내려오는 데 있잖아. 여기까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딱 하나. 중심 개념이 뭔지만 알아. 예를 들면 무슨 프로퍼티, 재산에 대한 얘기인데 요게 반복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어쩌다는 얘기인지 있잖아. 너무 철학적이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알았지? 수능도 그렇게 나와? 상상을 초월하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however가 나와. 근데 요게 알아듣는 거야. 요게 프로퍼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 프로퍼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당연히 이건 뭐야? 플러스지.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야. 그 자기 자랑할 것도 없이 여러분도 알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물론 아주 가끔 있어. 아주 가끔. 뭔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잖아. 딱 요거 하나 갖고 요거 반대로 추론하는 거야. 그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이런 건 첫 문제 풀어도 실력이 안 들어. 영원히 살면서 풀어봐, 이런 문제. 영원히. 여전히 영어는 몰라. 아시고 계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랬지? 이런 구체적으로 탁 하고 나오는 거는 누구나 저거는 거저먹기고 내가 말하는 건 요거야. 또 한 가지. 자, 요게 맥락이 바로 컨텐츠입니다. 요 맥락을, 그러니까 맥락이 컨텐츠인데 쉽게 말하면 요게 뼈대예요. 글의 뼈대. 아시다시피. 근데 글은 뼈대만 있나? 그 뼈대를 받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지. 요걸 우리는 디테일한 거라 그러지. 세부사항. 자, 당연히 글을 이해하는 데는 이게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와? 양쪽 다에서 나와. 어떤 게 더 어려워? 비슷해. 최상위권이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 내용 일치로 들어가면 있잖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다시. 자, 글이라고 하는 건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받쳐주고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부사항이다. 물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뭔가 결론을 내겠지. 그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림 봅니다. 내가 딴에는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가볍게 오늘 그 전체적인 얘기의 마무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단락 얘기를 계속 하는데 단락 중에서 지금 내가 맥락 얘기를 했지. 문장과 문장의 연결. 그거를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당연히 주제문이에요. 맥락의 핵심이지 이게. 그런데 얘기할게. 일요일달 내가 주제문 강조하지 않았죠? 왜? 주제문이 맨 위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주제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주제문은 물론 맞아. 가장 중요한 건. 하지만 대개는 중심 개념 기준으로 공부해라. 그랬죠?
자, 그게 전체에선 글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 세부사항 나오고 이거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요거의 사인을 또 한 번 다른 방식으로 보내는 게 결론이에요. 햄버거형이지?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가 먹는 햄버거는 요 부분이 중요해, 요 부분이 중요해. 글은 햄버거야. 다시. 우리가 먹는 햄버거, 좀 먹음직스럽지 않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지?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그지? 뭔가 죽은 햄버거 같지? 상관없어요. 마음을 열어. 진짜 맛있는 햄버거야. 어떤 거 먹고 싶니? 안 먹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배가 좀 부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햄버거를 갖다 얘가 자꾸 먹으래. 우연히 만난 내 친구가 우연히 이제 옆에 햄버거가 맛있게 생겨서 걔가 들어갔는데 난 괜찮다고 했는데 얘가 계속 햄버거를 먹으래, 같이. 그래, 한 입 먹을게 그럴 때 혹시 요만큼 잘라서 요 빵 먹는 사람? 없지. 음식은 햄버거 중에서 요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그런데 글이 햄버거 같이 생겼는데 당연히 글은 양쪽이 중요해. 물론 들었지 수십 번, 수백 번. 그치만 내가 설명할 때 알아듣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단락을 읽을 때 항상 있잖아. 무슨 얘기지? 혹시 이거 못 잡았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지? 그게 머릿속에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다시 할게. 외국어는 자기가 실천해서 글 갖다가 늘 반복하지 않으면 남이 시컷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습관이 돼야 돼요. 늘. 자, 그래서 기본 설명 끝. 이거는 그냥 논리완성이라고 책 제목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 프린트는 진격 논리라고 돼 있죠. 작년 프린트 제목은 저게 아니었지만 올해는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병도 좀 이렇게 좀 막 유행하고 그래서 첫 수업 시작 1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호를 한번 하고 갑시다. 진격! 촌스럽지? 영어로 할까? 영어로 진격이 뭐야? 돌격. 어택 그럴까? 영화에서 있잖아. 고지 저기 앞에 있는 데 있지? 앞에 있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진격! 그럴 때 어택!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알아듣겠지 다 옆에서. 그죠? 나도 그 순간은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go 하든지 move 하든지 그러지 않을까? 아마도 내 느낌엔 그래요.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어. 일본 애들은 도츠케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츠케키 그럼 있잖아. 응? 죽창 들고 미군이랑 싸울 때 죽창 들고 가갖고 막 쓰러져 가면서 가는 거야. 전체가 다. 이게. 우리가 도츠케키 정신이 있어야 돼. 일본은 굉장히 존나게 싫은데 도츠케키 정신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일본은 재수 없어. 그런 아주 원시적인 생각이야. 일본어 잘해야 되고 일본어를 잘 알아야 이기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도츠케키 한번 할까? 됐습니다. 했다 칩시다. 1번 My throat infection. 자, 직역합니다. 내 목에 감염이. 어쨌든 감염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까 이거는 뭐 나쁜 게 나온 거야. 주어에. Left me blank and made talking difficult. 자, 나를 블랭크한 상태. 이럴 때 그냥 보자마자 left는 어떠한 상태로 두답니다 라고 하면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 그죠? 그러면 이제 바로 답은 나오는 거지. 자, 이게 어떠한 상태로 갔길래? 그러면 그 빈칸은 원인. 그 다음, 자,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게 어렵게끔 만들었어가 결과.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돼? 보면 A번 말을 못하는, B번 목이 쉰. 그죠? 근데 감염 때문에 이야기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는 말을 못하는 그런 원래 선천적인 병이 아니라 목이 쉬었겠죠. 그 다음에 C번 소화할 수 없는, D번 분별 있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언제 넘어갔지? 내가 작년에
11월, 12월 두 달간 듣는 학생들한테 상위권 지망 학생들한테 기출 문제를 풀면서 선지 판별법에 대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내 딴에는 야, 이 이상 어떻게 또 선지 판별에 대한 학습을 시킬까 할 정도로. 그런데 그걸 잘 못 받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간 있잖아. 우리 그런 거 주변에서 막 말하잖아. 10년간 영어 배웠는데 왜 말 한마디 못해? 똑같은 게 있지. 독해도 적용돼. 아니 10년간 독해라는 데 있잖아. 아직도 글을 하나도 못 읽어. 글이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3년에도 있잖아. 글 못 읽는다. 뭐가 안 돼 있으면 습관. 습관이 뭐야? 이거 1, 2, 세 번째 문장 중에서 빨리 맥락 찾아야 돼. 알겠지? 그 습관 돼 있어야 돼. 이 습관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또 한 가지. 10월달, 11월달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못 받아 먹으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있잖아. 현장에서 못 써먹는 거야. 선지판별법. 일단 가장 단순한 것부터 갑니다. 지금 A, B, C, D가 있죠? 쉬운 것부터 연습하자고. 그럼 여러분은 그냥 쭉 보다가 C. 여기서 답 B. 이렇게 가지. 이렇게 연습하지 마. 10개월 동안 어떻게 연습하냐면 이렇게 연습해. 이 밑에 있는 단어는 외웠다는 전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는 그렇게 막히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자, A번 아니야. 아니냐 그럴 때 있잖아. 그냥 불일치다. 그러면 이렇게 거. 때때로 좀 모를 수도 애매하겠지. 그럼 뭐 이 정도 해놔. 애매하겠다 그러면. 또 애매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 답인 것 같다 그럼 가. 근데 요거는 틀렸어. 그러니까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선지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불일치해. 아니면 정반대야. 이 연습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이 배워야 여러분이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먹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는 있잖아. 아주 어려운 문제 3개가 선지판별로 그냥 먹을 수가 있어. 단 못 먹어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을까 했잖아. 단어 해석하고 뭐지 답이? 이게 가장 가까운데 그 다음 문제로 가. 무슨 줄 알았지? 습관 안 돼 있으면 절대로 받아 먹을 수 없어. 미리 말할게. 되게 아주 어려운 것 중에 있잖아. 3대1이나 2대2로 나올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3대1이 은근히 많아. 한양대학교 특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있잖아. 이 3개는 유사어인 거야.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유사어 계통이 아니야. 따라서 굉장히 습관,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면 혹시 이 A와 C가 같은 말 아니야? 반대말 아니야? 선지가. 그거를 빨리빨리 판단하는 훈련 안 돼 있으면 그 긴박한 순간에 못 따진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기본 어휘가 튼튼해야 돼. 3대1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답이 나와. 근데 못 받아먹어. 아무리 설명해도. 뭐가 안 돼 있으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지? 우리가 무슨 운동할 때도 있잖아. 습관이 돼 있으면 그냥 사고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탁 하지. 그런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면 되니까 선지를 앞으로 평범하게도 있잖아. 항상 이런 3가지 방식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A는 요거 봐라. 요거 약간 반응 관계에 있는데 그럼 B는 확실한 것 같아. 그 다음에 C는 이것도 뭐 소화할 수 없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지? 이런 건 이렇게 긋는 거야. 이런 거. 지금 여기는 이렇게. 근데 어느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게 나올 거야. 이 연습을 하라고.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건 반대로 틀렸다. 알겠지? 이 반대로 틀렸다라는 걸 출제자가 있잖아. 일부러 선지를 갖다가 굉장히 여러 개 깔 때가 있어. 첫 시간은 그래서 진도를 좀 약간 못 나갑니다. 됐고. 그 다음, 메이크에 대해 잠깐 얘기할게요. 메이크.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리브 얘기할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1, 2월 달에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떠나다. 남기다. 2개는 외우셨죠? 물론 거의 이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논리에서는 이것만큼 많이 나오는 거는 요 계통에서 확장된 계속 뭐뭐 하게 하다. 그 다음
가끔가다 수거 단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거 시험 아니면 또 계약도 아니니까 지금 뭐 하고 싶어? 떠나고 싶지. 우리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떠난다라는 말에는 뭐가 있어? 휴가라는 뜻이 있어. 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가야지. 허락을 받고 가야 돼. 이러면 리브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리브를 볼 때마다 저게 통째로 있잖아. 딱 그걸 찍어야 돼. 그래서 빨리 판단해야 돼. 떠났단지 하게 하단지. 여기서는 요 뜻이죠. 되게 요 뜻일 때 뭐가 나와? 오형식. 리브,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나오면 거의 뭐하게 하다지. 그죠? 지금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문제를 극단적으로 일과를 못 끝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문과 인문 계열 인문 쪽으로 시험 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되나 보게. 1명, 2명, 3명, 4명, 5명.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내가 한 방식으로 예습을 갖다 했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예습 30문제인 거잖아. 5개 추가되니까. 그죠? 일주일에. 논리는. 그러면 그게 충분히 나는 그거 하고 딴 거 하면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럼 알아서 해. 근데 나는 이거하고 문법하고 독해하고 다 영어만 하니까 다 하고 나서도 논리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상위권은 논리가 아주 쥐약이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단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야. 알겠지? 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는 거지.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단 의무적으로 시키진 않을 거야. 공부는 영어는 의무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 나는 인문인데 그냥 영어를 미친 듯이 공부하고 가서 시험 봐야 된다더라. 상위권은. 그런데 시간이 나는 최대한 하면 매일 한두 시간 남을 것 같더라. 그러면 나한테 오라고. 알겠죠? 그리고 자연 쪽이시면 수학도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까지 하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럼 또 오세요. 사람마다 왜냐하면 시간 관리가 달라. 내가 가끔 설거지 하거든? 가끔 설거지 하는데 내 와이프가 설거지 할 때는 15분밖에 안 걸려. 거의 분량이 거의 비슷한데 내가 설거지하면 한 30분에서 40분 걸려. 뭐야? 손이 느린 거지. 그지? 내가 어쩌다 찌개를 끓이면 30분 걸려. 와이프가 찌개를 끓이면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맛은 물론 비슷해.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레시피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이게 뭐 호박 썰잖아. 그지? 5분 걸려. 5분 이렇게 써는데 탁 쓰잖아. 그지? 5분 만에 만드는 난 30분 걸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봐. 누구는 10문제, 100문제 푸는 데 있지? 누구는 1시간 갖고 다 피드백 하는데 누구는 5시간 걸려. 그런 말을 내가 그래서 하는 거야. 수학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시간이 남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있다고. 오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영어는 항상 빈 상태로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다관왕인데 이렇게 공부하면 됐대요. 그럼 걔만 된 거야. 자꾸 나한테 씌우지 말고. 영어는 여러분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 시험 볼 수도 있고 이만큼 채워야 된다면 이렇게 가서 시험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 건 맞잖아. 내 얘기는 그거지. 그치? 저 전략 쓰지 마세요. 이러다 개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벼랑 끝 전술 쓰지 마. 요만큼만 외우면 붙은 사람은 있더라. 그치? 가장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편입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자, 3번 갑니다. 3번. 그 여자의 statement, 진술은 was so blank that. 자, 그 유명한 so 형용사부사 that.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패턴이죠.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 뭐뭐해서 자, could not determine which of the possible meaning. 자, 간단하니까 해석은 바로 합니다.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which가 여기서 뭘까요? 관계대명사 아니면 의문대명사? 의문대명사겠지? 그치? 왜? 너무나 평범한 단어니까 사실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단어의 뜻이 보여야 돼. 여러분 위치는 그 자체 단어가 엄밀히 말하면 이게 관계대명사면
여기 어떤 명사가 있어. 여기 뭐가 문장이 또 이렇게 나와.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요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끊었을 때 그것 정도로 해석하는 건 관계대명사라면 문장을 쭉 봤을 때 위치에 문형에 상관없이 내가 금방 요건 해석하겠다 그런데 요 해석이 어떤이나 어떤 것이라고 해석되면 요건 의문사인 거지. 그지? 요건 쉬우니까 있잖아. 딱 보는 순간 가능한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올바른지 결정할 수 없었다. 이건 바로 나와야 돼, 해석에. 평범하니까. 알겠지? 당연히 의문사야. 어떤이라고 해석하니까. 어떤 것. 그러면 밑줄 쳐봅니다. 만에 하나 위치 이하가 굉장히 해석이 어려워. 자, 그러면 여러분 3번 문제 물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였다는 것을 밑줄 한번 쳐봅니다.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였다? 물론 단락은 아니지만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 지금 3, 4월이지만 이미 1, 2월 달부터 나랑 수업했잖아. 그리고 1, 2월 달부터 이미 기출문제 내지는 수능 문제형을 풀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A, B, C, D와 사실은 그 문장이 어떻게 보면 한눈에 약간씩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 알겠지?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거의 90% 가까운 확신이 들면 그걸 갖다 딱 하고서 일단 답은 체크해야 돼. 답 체크는 빨리 하세요. 이것도 역시 습관이 돼야 되니까. 단 12월 달 아니지? 그러니까 해석은 쫙 끝까지 해. 답이 빨리 보이면 빨리 체크해. 단 확신이 들면서 해야 돼. 느낌으로 가지 말고. 알겠죠? 어디서 확신이 든다? could나 determine에서 확신이 드는 거지. 뭐랑 같이? ambiguous랑 맞물려 가면서. 됐죠? 애매하니까 너무 애매해서 결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요 문장은 위치야가 생전 태어나 처음 본 단어가 10개 나와도 상관없어. 여기서 끝난 거야, 그냥. 됐죠? 그럼 여러분 오늘 받으신 프린트 봅니다. 아니, 요거. 띠용하고 나오는 거, 요거. 아마도, 물론 어쩌다 빠질 수는 있는데, 아마도 매 시간 하나 정도는, 이런 것들이 동의어나 반의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씩 드릴 건데, 연관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으로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시노님, 동의어, 엔토님, 반의어. 근데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단어는 뭐냐? ambiguous를 말하고 싶다. 이런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편집한 거 아니고, 요 부분은 내가 편집한 게 아니라 유명한 사전 사이트에서 그냥 캡처해 왔어요. 그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중에 토익 토플을 볼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공인영어를 볼 사람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그 사전에서 동의어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동의어와 요 정도의 반의어에 대한 감각은 가져라.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추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럼 어떤 게 동의어인데요? 끄트머리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그게 동의어입니다. 끄트머리가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반의어입니다. 이건 뭐다? 영어권의 전문가가 동의어, 반의어를 수많은 단어 중에 이렇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 여러분이 알아서 공부해. 쉽게 말하면 세계적인 전문가는 이렇게 보고 싶다. 나는 편입 전문가잖아. 그죠? ambiguous 설명을 할 때 물론 20개 갖고 다 외워 이러면 제일 좋은데 5개만 말해봐. 그러면 저는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핵심 하나, ambiguous 빼고 6개인 거지. ambiguous 집어넣으면 1번 핵심 하나, 2번 기본 툴, 4번, 5번 심화 툴. 이런 식으로 저는 최소한을 설명할 거야. 그 얘기인 거야.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기본 툴인데 기본 2개 중에서도 새까만 게 조금 더 중요하다. 무게가 있다. 이런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 단어 설명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5개를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 경의를 표할게. 리스펙트 하고 싶어. 알겠지? 4개쯤 외웠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3개면 그냥 보통. 다 처음 보는데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그죠?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많이 나오고. 자, 그리고 하나. MB라는 단어는 둘 또는 둘 이상의 라는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냐. 그 다음, 그 옆에 밑에 쓴 말, equivocal. 여러분은 그냥 쓸 필요 없죠. 거기 다 있으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말 enigmatical. 그 다음 indeterminate. 그 다음 nebulous. 그 다음 non-committal. 요거 붙이기도 하는데 그냥 빼고 5개. 혹시 예전에 나도 한 몇 번 보다가 말하는데 어느 순간은 재밌더라고. 그 JTBC라는 프로그램에서 히든싱어라는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칸막이를 갖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쳐놓고 커튼 쳐놓고 거기에 그 어떤 가수 한 명 집어넣고 나머지 4명인가 3명은 일반인 집어넣는데 노래를 갖다 그 사람 대표곡을 시켜오면 꼭 똑같이. 그러면서 거기 이제 패널로 나온 사람들이 아 맞아 3번 방에 진짜 가수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맞았다 틀렸다 갖고 이제 프로그램 끌고 가는 거 알지? 여러분이 외웠든 외우지 않았든 이퀴보컬은 바로 그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나온 뜻이야. 보컬이 뭐다? 목소리. 이퀄가 뭐다? 동일한 이퀄에서 나온 말. 나하고 아빠하고 목소리가 같아. 그럼 상대방이 전화를 할 때 아빠로 알겠지? 애매하지? 그래서 애매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잊어버리라고 머리를 때려도 잊어버려 줄 수가 없는 거지. 그지? 목소리가 똑같아. 그럼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애매한데. 됐고. 애니그마 자체는 수수께끼니까 당연히 애매하네요. 그 다음 요 단어 보세요. 딴 단어는 안 쓸게. indeterminate와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돼. 자, 요 단어에 어떤 단어 보여요? determine이 보이지? 그지? 따라서 determine은 결정하다, 규정하다지. 부정적 뜻하지? 그지? 규정할 수 없어. 결정할 수 없어. 그래서 애매하냐. 헷갈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비슷하게 생긴 게 ing 그러면서 있잖아.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몇 개 있어. 적어도 이건 헷갈리지 말라고. 그 다음 요것도 어려운데 요거는 성운이라고 하는데 요 네뷸러라고 하는 게 이제 별들이 모여가지고 구름처럼 뿌옇게 있는 성단을 이 성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쓰는 이유 있잖아. 독해에서 자주 나와 이 단어가. 천문학 지문이 독해에서 많이 나온다고. 알겠죠? 그런데 요 단어 자체는 동의어로 나오는 거지. 그죠? 별들이 멀리서 보면 다 뿌옇잖아. 성당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과학,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뿌옇잖아. 그지? 그래서 나온 애매한 네뷸러 성단, 성운, 뭐 별무리 이런 거고요. 자, 이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단어는 요 단어죠. 그지? 나랑 일요일달 했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복습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5개 외운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냥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안 말해도 좋은데. 어쨌든. 첫 번째 뭐였어? 응? 저지르다. 두 번째 뭐였어? 아무도 몰라? 아니, 그냥 마스크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럼 안 되는데. 범죄를 저지르다. 혹시 여기 처음 온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 처음이지 않으신가? 아, 그때 있었나? 내가 노량진 분원을 갔는데 첫 수업이었어요. 한 며칠 전에. 이번 주 화요일 날. 여기 이제 10대 명이 앉아 있었는데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있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 여기는 그때 2달 동안 봤잖아. 처음 보는 데 있잖아.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마치 내가 환자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지. 여기는 검역 요원 같고 딱 이렇게 하고 얼굴 표정도 못 알아보겠고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도 또 이렇게 올렸어. 정말 처음 겪은 이상한 분위기. 어쨌든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지 뭐. 마스크 썼는데 뭐. 근데 오히려 나랑 처음 봤는데 나같이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오히려 더 소리를 크게 하더라고. 그 열 몇 명이.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그런 전염병 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돈에다 맡기다였죠. 그 다음, 분명한 입장을 밝히다였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자주 나오는 커미티의 뜻은 뭐라 그랬어? 전념하다, 헌신하다. 같은 말.
전념하다, 헌신하다 같은 말. 그 다음에 약속하다. 그렇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회사원이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위원회로 보냈다. 자, 거기서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일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지, 스토리로. 분명하지? 이게 어려운 단어가 있잖아. 여러분 당장 10초면 순간 암기할 수 있어. 영원히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10,000개를 여러분이 외워야 되지만 가장 어려운 단어 100개만 골라봐 하면 100등 안에 들어갈 단어야. 곧잘 나와 시험에. 뭐라 그래? 애매한.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해봐. 어떠한 뜻?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떠한 뜻이 반영됐을까? 그래, 당연히 뜻이 반영된 거야.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은. 당연히 애매하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듯이 있잖아. 당연하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주 어려운 단어고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가 당연한 거야. 알겠죠? 뭐가 있으면? 기본기가 있으면. 내 얘기는 그 얘기인 거지. 됐고,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 있잖아. 요것만 할게요. 여러분 아까 여기 잠깐 기왕 했으니까 기본기 한번 물어볼게. 여기에 보시면 요 그림에서 여기 동의어 요쪽 부분 보시면 clear as mud라는 평범한 표현이 뭐 외울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애매한의 동의어를 이렇게 써놨어. 근데 난 이게 오히려 눈에 확 들어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야. 뭐냐면 앞에 as는 생략 가능하니까 이 또 앞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왔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독해에서 있잖아. 이런 문장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까? 그 얘기만 하자고. 해석은 되겠지. 진흙만큼 클리어하다. 그럼 우리 보통 나도 그러잖아. 최소만 하고 가라 그러지. 그지? 최소만 하면 여러분 이 문제에서 뭐 동그라미 칠까? 빨리 말해. 최소만 갖고 가겠다면 뭐 동그라미 칠까? 클리어라고 그래 빨리. 클리어라고 그러겠지? 최소만 갈 때 조심해야 될 몇 가지 구문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 구문이야. 얘가 fast, 빠른 사람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비교급을 써서 얘를 갖다 표현해. 얘는 얘만큼 빨라. 근데 얘는 100m를 20초에 뛰어. 그런데 내가 얘를 보고 너도 얘만큼 빠르다며? 라고 말했을 때는 그럼 빠르다는 얘기가 아닌 거지. 됐어? 그래서 비교급은 어려운 거야. 무슨 뜻이냐면 클리어하다는 게 아니라 진흙 정도만큼의 클리어하다고. 핵심은 이거예요. 따라서 애매하냐. 됐어? 비교급은 나올 때마다 정확히 기억해. 수고 아니야. 그냥 여기서도 그 연습을 하라고 준 걸 거야. 연습을 하라고. 그 다음, 이거는 내가 확신할 수 없는데 정말 가끔가다 이 도표에 어려운 게 나와요. 뭐냐면 여기 부분에 보면 여기 오러클이라고 하는 신탁이라는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 형용사. 오레클러 그러면 중앙대 같은 데서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중앙대, 서강대, 이대 이런 데서. 그 다음 요거 델픽도 마찬가지야. 둘 다 그 신탁과 상관한 단어인데 신탁이라고 하는 건 신이 내린 말씀이기 때문에 있잖아. 애매한 거야. 비유적인 표현도 많고. 그래서 둘 다 수수께끼 같은 애매하냐. 이 두 개가 뭔데요? 아주 어려운 단어지. 그러니까 인문은 요 두 개도 외워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앞으로 이거 아주 어려운 단어지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 나는 외우란 얘기구나. 이렇게. 자, 잠깐만 쉽시다. 10분간 휴식.